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그 자리에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셨나요? 그러니까 표정이 예. 너무 안 좋으시죠. 그냥 목줄 매서 보이지 않는 설마. 그 목줄에 끌려서 나온 것처럼 우리 보였고요. 뿌띠 재영님께서도 그렇게 좀 표정 안 좋은 예. 거 처음 봤어요. 그 회장 사적 만난 얘기 해드릴게요.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 정담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네.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입장들이 물론 당의 총의는 아닙니다. 음. 당의 총의는 아닙니다만은 이 국정조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부터 끝까지 그럼 다 진상조사를 해야 돼요. 해보자라는 네. 얘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나오는 것이죠? 거죠.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미르재단에 그 뭐 몇 억 지원해 준 거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실형 살았습니다. 이거 800조짜리잖아요. 800조짜리인데요. 그 어제 뉴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끼셨겠지만 그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그 자리에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셨나요? 그러니까 표정이 예. 너무 안 좋으시죠. 그냥 목줄 매서 보이지 않는 설마. 그 목줄에 끌려서 나온 것처럼 우리 보였고요. 뿌띠 재영님께서도 그렇게 좀 표정 안 좋은 예. 거 처음 봤어요. 그 억지 미소, 그래요? 네. 억지 미소로 어쩔 수 없이 불려 나온 겁니다. 사실 거기에 나와서 그런 발표를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해요. 사실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그런데 아니, 굉장히 800조를 기분 좋은데 이제 근엄한 표정을 짓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맞아. 제가 이재용 예. 이재용 있죠, 그 맞아요. 회장의 네. 그 회장 사적 만난 얘기 해드릴게요. 네. 만난 게 사적으로 만났어요? 만난 게 아니라 네. 마주쳤어요. 아. 마주친 얘기 해드릴게요. 네네. 때는 바야흐로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시절, 그 시절에 이제 예. 지금 이 미르재단 사태 때문에 예. 이재용 회장도 그때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죠. 수감되어 예.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의뢰인 때문에 접견을 갔다가 접견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따로 보통 그 구치소에서는 면회 시간이 되면 그 예를 들어 뭐 11시면 11시에 접견이 예정되어 있는 그 수감자들이 단체로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서 나와서 각자 변호인을 접견하러 가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그래도 이제 한 분만 따로 교도관이 이제 안내를 해줘서 올라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딱 마주쳤거든요. 근데 제가 인사를 할 뻔했던 게 얼굴이 익숙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웃상이라고 막 하잖아요, 네티즌들이. 근데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도관하고 아주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안한 표정에 항상 밝은 표정. 항상 웃상인 분인데 어제 표정 보셨죠? 너무 안 좋게 저는 하시더라고. 확실히 확연히 달랐다라고 명확히 그래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치소에서도 굉장히 밝으셨다니까요. 그 저도 구치소보다 한번 더한 그러면은 저도 압박이었다. 한번 이재용 회장님 만난 썰. 아니 저는 이재용 이제- 회장 두 분 다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왜 만나셨죠? 아니 저는 이제 네. 박근혜 정부에 예. 있었으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아, 지방마다 예. 다녔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 창조경제 혁신센터라는 게 지역하고 대기업하고 연계를 해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예. 센터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정책 기조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제 대구에는 삼성이어서 가서 이제 회장님을 만났는데 회장님이 진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갖고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래서 저희 여직원들이 다 반해가지고 혹시 날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라는 착각에도 좀 한번 빠지기도 하고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근데도 그러신 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식사를 하실 예. 때 이렇게 립밤을 바르시는데 예, 그 예. 모습 그리고 식사를 그때도 하시고 립밤 발랐어요? 식사를 하시고 나서도 이렇게 이쑤시개를 하시는 그 모습도 굉장히 품격이 있어서 이를 쑤셔도 품격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봤거든요. 근데 그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가자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걸 했었어요. 창조경제 혁신 뭐 미르 얘기를 하셨지만 그건 정말 실형을 사셔서 지금 이것과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요 각 지역마다 했습니다. 각 맞아요. 권역별로 했어요. 그렇죠. 뭐 강원 어디 소외되는 거 없이 제주까지 해서 제주는 카카오, 강원은 네이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들과 그 서민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사업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 기업의 팔비틀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비하면요. 그 당시 기업의 지원액이 여기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예. 지금 광주에만 800조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관이 주도로 한 사업이다 보니 그 발표 내용만 보더라도 관이 주도했구나 알 수 있는 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와가지고 그 김어준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말 내내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난 투자액이 나올 것이다. 군부를 계속 띄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도 결국엔 청와대 영빈관이라는 곳에서 이 기업들을 다 불러다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관 주도라는 거예요. 기업 주도가 되려면 기업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군부를 너무 오래 떼다 보니 이미 이게 발표가 날 줄 알아가지고 이 지역에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땅값이 오르면 또 누가 이익을 본다? 그 땅 이 정보를 알고 있었던 그 지역의 유지들, 그 유지들 중에는 뭐 의원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들 재산 공개해라, 정보 공개해라.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봐요. 그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에 그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국정기획위였나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국정기획위원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뭐 했습니까? 거기서 나온 네이버 LG 정보 주식. 가지고 차명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그게 원래 안 알려지다가 국회에서 몰래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다가 그 기자 사진 찍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 받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정부가 과연 투명한가라는 의혹을 국민들이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 행정 지도론가 뭐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강제로 한 거 아니야. 이거 뭐 정상적인 우리는 절차를 밟은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그죠. 그런 그럼 이제 상황들인데.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게 과연 행정 지도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언젠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설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시면서 굳이 지금 현재 있는 재판에 공소 취소를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있는 거 다 지우셔도요. 퇴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있는 것들. 저는 더 추가되리라 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남의 투자 그래 좀 많아. 그건 인정을 합니다. 호남의 투자 그래 조금 많아. 조금 많아? 조금 많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를 비교하면 조족지열이야. 아니 호남 투자하는 거 조금 뭐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봐. 역사적으로 보면 조족지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 본다면 굉장히 지금 졸속 추진 아니겠습니까? 뭐 물과 전력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가 줄 이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가뭄만 들어도 물이 부족해서 안 될 거다. 영산강이나 이쪽에 그런 얘기가 있고 이미 뭐 댐도 지어야 될 거고 사실 너무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이런 프로젝트를 정말 당장 뚝딱 해낼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 뭐 예를 들어 삼전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뭐 평택이랑 뭐 이런 화성 쪽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공사들이 이제 완공되는 시기가 뭐 40년, 44년, 뭐 43년 이때쯤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공사들을 10년 정도 앞당기고 하면 지금 광주에 이런 공장들을 새로 짓는 것이 펩 관련된 공장을 완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좀 약간 다소 허황된 이런 발표를 어제 국민보고회에서 한 거예요.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사실 2030을 잡기 위한 건가? 2030년 얘기한 거 보니까. 저는 이것을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누린 것으로 봅니다. 설마요, 농담이. 저는 두 가지를 노린 것으로 보는데요. 이거는 일단 지지율이 너무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그 유시민 씨가 그랬나요? 뭐 김어준이 그랬나요? 코어층이 빠지고 있어서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 코어층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어서 그렇다.
까불지 마라. 엄청난 위기가 약간 올 이런 수도 식으로. 있다, 네, 뭐 그런 이렇게 얘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어쨌든 코어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을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 계속 하락하고 있는 6주 연속인가요? 6주.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 하락세를 좀 잡기 위해서 나는 호남에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나를 믿어줘야 돼요. 라는 사이닝과 동시에 제가 이런 국정을 잘 이행하려면 나에게 동력을 부여해 줘야 된다. 어떻게 당대표를 내가 밀어주는 사람으로 뽑아주셔야 됩니다. 라는 결국은 전당대회를 위한 포석이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건 뭡니까? 뭐예요? 말 바꾸기? 그렇죠. 말 바꾸기 잘하시잖아요. 저는 반도체 버전의 호텔 경제학일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그거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벌써? 지금 반도체 버전의 호텔 경제학이라고 SNS에 역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한번 저희 보여주실래요? 한번 띄워주시죠. 좀 크게 좀 어떡해. 띄워주세요. 저희가 예. 잘 안 보여가지고 야. 저희 화면을 좀 예. 키워주세요. 저희 이쪽 화면을요. 저희가 안 전체 보입니다. 화면을 좀 키워주십시오. 저희가 보면은 반도체 그렇죠. 예. 부문의 저 호텔 경제학이라는 저런 거를 지금 SNS에 근데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올리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도식화를 잘해주셨네요. 1. 광주의 반도체 공장 투자 검토 이렇게 발표가 나온다. 2. 지역 건설사는 그래서 장비 준비 시작. 네. 3.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 기대. 4번 부동산 문의 증가. 5번 지역 경제 기대감 확산. 6. 그렇지만 삼성은 투자 검토 철회. 이거 저기 가상입니다. 가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가상입니다. 한번 이제 경제 순환 효과가 돌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됐다. 이미 반도체는 성공했다. 그런 거군요. 반도체판 호텔 경제야. 호텔 경제. 저는 지금 딱 그게 돌아다니고 생각이 있어요. 들더라고요. 예. 뭐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좀 일견 또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실 이제 호텔 예약해서 취소했던 그 논리는 사실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저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산업 분야의 영향을 거쳐 오니까 어쩌면 화폐가 좀 물가 이렇게 좀 화폐가 돌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폐 돌면 뭐예요? 저거 정말 이해해주려고 노력하고 계시네 우리 정 대변인님께서. 그러니까 거기 끝까지는 이제 끝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호텔은 망하거나 말거나 아닙니까? 저 호텔 경제학에서의 특징이 그 사이에 중간에 껴있는 뭐 산업군이 이 경제 주체라고 해야 되나요? 저분들이 어떤 이익을 보는 헛된 꿈을 가지고 뭐 계약도 하고 그러면은 어떤 장비 같은 건요 미리 그러니까 선점해두지 않으면 제때에 빌려서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중장비들은 모든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 렌트비나 이런 거를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업체들은 안 그래도 지금 건설업 경기가 불황이어서 뭐 소득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막 업체들이 많이 망하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 업체들이 사실 계약들이 많이 들어오고 내가 일감이 생겼네라고 할 거고요. 그렇죠. 또 인부들도 계약해야 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들 창출해내는 효과도 좀 있을 거는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광주 지역에 지가 상승에 또 반영이 된다면 내가 그 지역에 토지를 팔고 매도하면 매도인은 또 그에 따른 또 이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뭐 또 그 지역에서 뭐 상인들한테든 뭐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 돈을. 저게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경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 않나. 동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금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요. 오르죠. 오르니까 집가도 올라세요 하면서 네. 근데 원래 500원짜리인데 한 계속, 550원 이게 쿠폰 쓰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지금 동네 10,000원짜리 저기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보셨어요? 요즘 거의 없어요. 맞아요. 김치찌개 옛날에 막 몇천 원 했었는데 요즘은 10,000원, 12,000원. 진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가도 그래요 지금.
이 국민들이 그럼 이게 다 자기들 피해요 이거. 맞아요. 나중에는 먹고 사는데 진짜 힘들어요. 이게 되게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포인트 그렇지만 뭐. 지역 화폐로 바꿔가지고 지역 화폐 또 나눠주시면 되겠다. 아예 지금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좀 전환하라는 예. 얘기인데. 굉장히 치밀하네요.